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운동생리학 챕터 2입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요, 인체 내부 환경의 조절에 관련해서 알아볼 거예요. 말 그대로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환경을 조절한다라는 것들이죠.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다가 되면 저하를 시키는, 또한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하가 되면 이것을 다시 상승시키는, 그래서 이 환경을 항상성에 맞게끔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 챕터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성하고 항정 상태를 구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항상성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의 호르몬에 의해서 뭔가가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안 되기 위해 유지를 시키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항정 상태는 예를 들어 심박수 같은 거죠. 심박수는 지속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계속 증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심박수가 이렇게 증가되지는 않는다는 소리죠. 물론 증가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유지를 시켜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변하지 않는 의미를 상태한다. 이게 항정 상태고 항상성은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신체를 조절하는 체계가 어떤 것이 있냐요. 근데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이 챕터는 다입니다. 볼게요. 조절 체계인 전체적인 목적은 생리적 변인들을 조절하고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함이다요. 다시 말해서 감각 수용기에 의해서 CNS죠. CNS, 중추신경이라고 불립니다. 뇌와 척추, 스파이널 코드, 이것들로 감각을 보내주는 거예요. 감각을 보내주는 어떤 수용기에 의해서 이것들이 보내지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감각기, 감각 수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이것들이 원하는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서 기관들이 효과기라고도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내부 환경에 변화가 생기겠죠. 이 변화가 생기면 수용기에서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수용기에서 조절 중추, 즉 스파이널 코드, 척추나 뇌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죠. 그다음 이 조절 중추에서는 자극에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효과기로 가게 되고 부쪽 피드백으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끔 다시 신호를 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감각 수용기가 하는 역할이고요. 생물학적 조절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부적 피드백이에요. 네거티브 피드백이라고 말을 하고 2023년도에 부적 피드백과 긍정 피드백에 대해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할 때를 예시로 부적 피드백 또는 긍정적 피드백이 아닌 것은, 맞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생각을 해보면 부적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이거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레인지 수치로 돌리는 역할을 한대요. 근데 왜 부적이에요? 그럼 긍정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의 뜻은 조절체계의 반응이 자극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죠. 자극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체 내에 어떤 자극이 들어와서 세포나 이런 호르몬들이 다운된 거죠. 이것들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반대 방향으로 역할을 한다 라고 해서 부적 피드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는 결국에는 다운된 것들을 올리려고 하고 올라간 것들을 다운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유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부적 피드백이에요. 그러면 긍정 피드백은 반대 방향이 아니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긍정 피드백이라고 하죠. 초기 자극을 증가시키는 역할, 자극제와 같이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죠? 부스트업 해준다는 거죠. 이것들의 예시는 기출문제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으니 기출문제에서도 한 번 더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절체계의 긍정 효과는 무엇일까? 이것들이 조절함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절체계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현상을 체계의 긍정 효과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대량의 긍정 효과를 가진 조절체계는 적게 가진 체계보다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예요. 몸이 피곤해서 항상성이 떨어져서 어떠한 몸의 현상들, 안 좋은 부적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런데 이것들의 능력, 조절체계가 좋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정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항상성의 조절, 몇 가지의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가 체온 조절이에요. 체온 조절은 반대가 되겠죠. 추운 겨울날 몸을 떨어서, 근육을 떨어서 열을 내는 현상. 그렇죠? 더운 여름에 땀을 배출함으로 인해서 코어의 심부의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 반대의 개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적 피드백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는 혈당을 조절하는 기전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혈액의 당이 높아지죠. 이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죠.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혈당을 낮춰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또 이 혈당이 세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한다는 소리죠. 그런데 이 인슐린이 고장나게 되면 혈당의 조절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당뇨병이죠. 항상성은 내분비계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분비계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당 조절이다. 이 혈당 조절을 실패할 시에는 당뇨병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당뇨병은 1형과 2형으로 분류를 한다. 그렇죠? 어쨌든 1형과 2형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결국에는 비정상적으로 혈당이 높은 것을 이야기한다. 자,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를 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이유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혈중의 혈당을 세포로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슐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슐린이 없어지게 되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자가 없어진다는 거죠. 볼게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손상으로 인슐린을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면 글루코스가 포도당이 셀로, 세포로 들어가서 없게 된다. 따라서 췌장 베타세포가 손상된 것을 조절체계 중에서 효과계 기능 저하로 볼 수 있다. 또 탄수화물 섭취, 고탄수화물이라고 합시다. 고탄수화물 섭취 후에 혈당이 상승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인슐린이 나와야 돼요. 근데 얘가 분비되지 못하면 글루코스, 포도당은 세포, 셀룰러 안으로 못 가요. 그래서 혈중에 당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고혈당증 또는 당뇨병이 나타나게 되는 기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생물학적 조절체계 중 하나의 구성요소라도 기능이 저하되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온다. 그렇죠? 혈당 조절하는 인자로 지금 인슐린만을 이야기했지만 이것 말고도 어쨌든 기능이 저하되면 이것들을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여주는 역할 어떤 인자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게 없으면 장애가 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조절체계다. 그렇다면 운동의 항상성 조절을 하는 예를 들어볼게요.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해요. 어떤 환경에 적응한다. 우리의 몸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일정한 기간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우리 몸은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처음 어큐트한 단발성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 많은 스트레스가 오게 돼요. 그런데 이것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어떠한 일정 기간 동안 운동을 한다면 우리 몸은 그 변화되는 것들에 적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적응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첫날 할 때는 굉장히 힘들지만 운동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 몸에 적응 현상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체력이 좋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볼게요. 외부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게 되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세포나 기관계의 기능이나 구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바로 이 어댑테이션, 적응이라고 한다. 세포의 능력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정 스트레스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면 향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특정 스트레스는 바로 엑서사이즈, 운동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운동이라는 것은 신체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적응을 하는 거죠. 신체가 이 스트레스에. 그래서 몸이 바뀌게 되면 이게 바로 체력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고, 몸이 변화됐다. 거기 환경에 적응됐다. 운동이라는 스트레스에 적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날 운동한 것보다 8주, 12주 뒤에 운동할 때 첫날 운동한 만큼 힘들지가 않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 몸의 구조와 기능도 그렇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운동의 스트레스 중에 항상성을 보존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세포의 변화를 촉진시킨다. 여태까지 설명한 얘기가 이 얘기죠. 운동의 항상성 개선,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인트라분비 신호, 같은 세포 안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것. 저스라 분비 신호, 세포 두 개를 연결하는 것. 자가 분비 신호, 세포가 세포 외곽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주변 분비, 세포들이 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자신의 근처에 있는 세포에 신호를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내분비 신호는 세포들의 화학적 신호, 호르몬을 방출하고 이런 호르몬들을 신체 전체로 퍼져나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호르몬을, 사이토카인을 만들고 이것들을 온 몸에 퍼뜨릴 수 있는 것. 그렇죠. 이게 내분비죠. 내분비기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이죠. 자, 다음은 세포 항상성 조절을 위한 스트레스 단백질의 역할이래요. 끊어서 봐야 됩니다. 볼게요. 세포의 항상성을 조절하기 위한 어떠한 물질의 역할이래요. 세포가 항상성이 깨지게 되면 그렇죠. 장애가 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장애를 오지 않게끔 하는 어떠한 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세포의 항상성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특정 물질에 대항하는 능력에 벗어나는 스트레스가 생길 때라는 거죠. 낮아졌으면 높여줘야 되고 높아졌으면 낮춰줘야 되는데 이것들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애가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조절하는 게 바로 희시약 프로틴이라고 해요. 열충격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한국말로. 이것들은 뭐냐면 과도한 자극으로 인해서 세포 단백질 손상이 되면 항상성에 장애가 와요. 이 장애를 제거하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단백질이 바로 스트레스 단백질이래요. 얘가 합성을 해서 손상된 단백질을 원상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에는 이를 항상성을 유지한다라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희시약 프로틴 또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주고 얘를 답안지에 넣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항상성 조절을 한다는 것은 몸이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높고 낮음을 계속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이 내분비계의 호르몬의 역할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장애가 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는 바로 당뇨병이 그 좋은 예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챕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